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단번에 아주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 마이너스 성장 자체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얼마나 심각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뭐 앞으로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등장하는 표현이 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효 하한이요? 예. 이 표현은 사실은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고요. 네. 바로 지난달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서서 이 표현을 5번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제로, 심지어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릴 수 있지만 네. 금리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 금리를 내려봐야 경기는 부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그 시점까지의 기준금리를 우리는 실효하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까지는 거의 다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의 멘트를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내릴 곳이 없다라는 사실은 이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달에 현재 미국 기준금리 0에서 0.25%에 대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까지 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못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연준이 한 거고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더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효하한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려도 제로까지 내려도 달러화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려는 사람은 계속 많지만 대한민국 원화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돈이지만 미국의 원화를 갖고 나가면 사실 휴지 조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화를 가게에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가게에서. 예. 그러니까 원화는 국제화돼 있지 않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그 바닥은 미국보다는 높아야 된다. 미국이 지금 0에서 0.25니까 한국은 0.5%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라는 현실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그 추가 대책이 필요한가? 예. 그건 이제 코로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표현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 수단들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뭔가 또 어떤 지원책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부양책이 나오겠군요. 어떤 형태가 좀 뭐 언급이 됐는지 혹은 예상이 되는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최상의 이제 상황이겠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행은 아마 연준과 같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금통위 끝난 이후에 이주열 총재도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국고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즉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 이게 이제 사실상의 양적 완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그 다음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겁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충분히 지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총 1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 부양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정 부양 카드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적자 국채를 너무 많이 찍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국채 금리가 위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뭐 다른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 주체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지만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숙명이고요. 네.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줘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21대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6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의회가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7월쯤에 3차 추경안 발표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7월 중에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국채를 매입할지 그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